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지금은 용인에 거주하고 계신데요. 그 이전에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계셨어요. 그나마도 광주 터미널 쪽은 좀 괜찮은데 거기서 좀 떨어진 곳들은 진짜 좀 시골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사시던 곳이 그런 시내와는 완전 떨어진 시골 같은 곳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도 경기도 광주면 경기도권이니까 서울에 계신 친척분들이 뭐 휴가철이나 명절 이외에도 뭐 일이 있으면 한 번씩 모여서 백숙도 뜯고 뭐 고스톱도 치고 그런 가족 모임이 종종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그날은 외가댁 식구들이 개모임 때문에 다 같이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당시 저희 아버지는 일이 있어서 가실 수 없었고 저랑 어머니 둘이서 경기도 광주 할머니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혼자 남아서 조용하게 게임이나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고등학생인 제가 바람도 쐬고 좀 몸보신 거리도 가서 좀 먹고 하면서 제가 그냥 푹 쉬길 바랬나 봐요. 뭐 그런 식으로 눈치를 주길래 어머니랑 저랑 단둘이 가게 된 거죠. 할머니 댁에 도착을 했을 때는 외삼촌 그리고 이모댁 식구들도 막 와 계셔가지고 막 북적북적했어요. 그 중에는 제가 유독 좋아하던 친척 동생도 있었습니다. 녀석이 굉장히 늦둥인데 어느덧 유치원도 현재 졸업하고 시각은 8시 그래서 정각입니다. 아무튼 외가댁 식구들 다 같이 모여서 고기도 구워 먹고 백숙도 뜯고 그렇게 진수성찬을 즐겼습니다. 저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소화도 좀 시킬 겸 그 6살짜리 친척 동생이랑 할머니 댁 주변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할머니 댁 놀러 가도 주변에 뭐가 없어서 많이 돌아다닐 일이 없었는데 그 꼬맹이가 이제 막 싱싱이 타고 다니니까 저랑 그 꼬맹이가 제법 멀리까지 걸어 나온 거예요. 그렇게 길을 따라서 좀 깊이 들어왔습니다. 거기가 시골이긴 했어도 바닥이 닦여 있었거든요. 완전 잘 발라진 시멘트 그런 건 아니었고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콘크리트 바닥이었는데요. 제가 걷던 방향으로 길 왼편으로는 간간히 집들이 있긴 했는데요. 그때 제 두 눈을 사로잡았던 건 사람이 살 수 없어 보이는 거의 다 무너져가는 것 같은 그런 집이 한 채 보였어요. 하지만 이게 집의 형태를 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았어요. 게다가 주변으로는 길게 우거진 풀들이랑 막 폐기물 쓰레기 같은 걸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흉가나 폐가라고 한다면 그나마도 들어가 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본 그곳은 사연이고 뭐고 다 떠나서 당장 그 집이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쯤 되니까 동생을 데리고 좀 멀리 나온 것 같아서 다시 슬금슬금 할머니 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돌아와서는 배도 부른 데다가 산책까지 하고 오니까 굉장히 나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잠을 한숨 잤습니다. 그렇게 한참 자다가 주변이 부산스러워가지고 잠에서 깼는데요. 댁으로 돌아가야 하는 친척분들께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계셨고요. 저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용돈을 손에 쥐어주시고는 몇몇 친척분들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쉽지만 그 귀여운 꼬맹이 친척 동생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큰애 삼촌 댁이랑 저와 저희 어머니만 할머니 댁에서 하루를 묵게 됐어요. 그때 남아있던 사람 중에 큰애 삼촌의 아들, 그러니까 갓 대학교에 입학한 저의 친척 형도 한 명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시간 동안 그 형이랑 입시 고민, 뭐 여자 고민, 뭐 그런 시시콜콜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오후에 보고 온 그 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밤중에 할 것도 없고 심심했는지 야, 거기 한번 구경 갔다 오자. 그래서 저는 형, 거기 졸라 살벌해. 하지만 형은 저한테 근처만 보고 오자고 막 꼬드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궁금은 했고 뭐 직접 들어갈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용히 할머니네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때 시간은 자정을 막 넘어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형과 저는 할머니네 집 신발장에 있던 후레쉬를 쥐어들고는 그 밤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간간히 가로등이 길을 비춰주고 있었지만 시골길의 가로등은 오히려 음침함을 가중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몇 분 정도 걸어서 오후에 봤던 그 폐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다 무너져서 형태도 없어 보이는 그 폐가의 담벼락 앞에 서가지고 후레쉬로 폐가 이쪽 저쪽을 막 비춰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폐가 체험, 흉가 체험 콘텐츠처럼 막 1층, 2층, 3층 그렇게 넓은 흉가가 아니라서 한 2, 3분 정도 후레쉬 비춰보니까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형이랑 저는 시시하네 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폐가 안에서 뭔가 새소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 친척 형이 간땡이가 좀 크거든요. 저한테 잠깐 서 있어 보라고 하더니 본인이 후레쉬를 챙겨가지고는 그 폐가 입구 쪽으로 막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친척 형이 터벅터벅 걸어가더니 폐가 입구 앞에 서서는 그 뚫린 문 안쪽으로 고개를 집어넣고 후레쉬를 비추는데요. 잠깐 동안 형이 뭔가를 관찰하는가 싶더니 순간 갑자기 씨발 이러면서 제 쪽으로 미친 듯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형이 도망가 막 이런 말은 하지 않았는데 뭔가 본능적으로 제 몸이 먼저 반응을 해가지고 정신없이 같이 막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할머니네 집 쪽으로 뛰어갔어요. 한밤중 저희의 뜀박질에 동네 개들이 막 짖고 난리가 났어요. 아무튼 그렇게 뜀박질을 쳐서 할머니네 집 앞에 도착해서야 저는 형한테 물었어요. 형, 뭐야?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친척 형이 말하길, 야, 거기 사람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소름 끼쳤는데요. 야, 아니 미친, 왜 거기서 칼을 갈고 있지? 이어서 형이 말하길,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후레쉬로 소리가 나는 쪽을 비쳤는데 머리를 산발로 풀어헤친 아줌마가 하나 앉아있어서 잠깐 벙찐 상태에서 몸이 굳으려는 찰나에 그 아줌마가 두 손으로 칼을 갈고 있는 걸 보고 놀래서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겨우겨우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았는데요. 할머니께서 저희한테 밤늦게 어디 다녀왔냐고 그렇게 물으시길래 그냥 바람 쐬고 왔다.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다 같이 할머니네서의 마지막 식사인 아침 겸 점심을 다 같이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집에 돌아갈 때가 돼서 마당으로 다 같이 나와가지고 차에 반찬도 싣고 막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저희를 배웅하느라고 할머니도 마당에 나와 계셨거든요. 그렇게 부산스러웠던 와중에 친척 형이 할머니네 집 마당 바깥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할머니, 혹시 저 여자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누가 왔나 싶어가지고 그쪽을 바라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진짜 소름 돋는 게 할머니께서 대답도 안 하시고는 집으로 들어가시더니 소금을 양손 두 주먹에 한 움큼씩 쥐어 들고 나와서는 막 친척 형한테 뿌리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웠고 가족들도 다 벙찐 거예요. 그 순간. 그렇게 할머니께서 양손에 쥐어져 있던 소금을 다 뿌리고 나서는 이제 됐다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여차저차 각자 가족끼리 집으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저도 친척 형도 괜한 짓거리 하고 다니지 말라면서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형이랑 이야기하면서 아직까지 소름 돋는 게 있는데요. 친척 형은 그 폐가 안에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친척 형이 봤던 건 사람이 아니라 귀신. 혼령이었던 것 같습니다.